여러분은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라 함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가족끼리는 가깝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적당히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부모, 자식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가족끼리는 너무 자주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그 이유와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이 영상을 통해 얻어보세요. 첫 번째, 가족이라 하더라도 너무 자주 만나지 마세요. 화목한 가정은 좋은 것이나 잦은 만남은 서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의존적이게 되면 어느 한쪽은 독립심을 잃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 한쪽이 무력하고 사고뭉치가 되면 화목했던 가정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실수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실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을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분명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친구라고 다를까요?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친구에게 말실수를 해서 상처를 주거나 반대로 친구에게 사소한 말로 상처받아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 한번 만나고 난 뒤에는 적당한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듯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주 봐도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인생의 큰 복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세상에 진짜 친구는 몇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오고 가는 말도 부드럽고 술자리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죠.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임을 알게 되는 방법은 내가 힘들 때 상대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형, 동생하며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거리를 두곤 합니다. 술이나 밥을 살 때 그렇게 빼지 않고 나오던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세상에 진정한 친구 셋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진정한 친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홀대하지 마세요. 현재 불행한 인생이라고 해서 영원히 불행하지 않고 지금 돈이 많다 해도 그 부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사정을 보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칭찬하지 말고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이 진실한지 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상대를 진실로 대했을 때 아무리 내가 그걸 숨기려고 해도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진심과 진심이 만났을 때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볼 때 그 주변 사람을 확인하세요. 결혼할 상대를 고를 때도 상대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남편감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고자 한다면 자식을 보고 임금을 알고 싶다면 그의 신하를 보라는 말처럼 상대의 주변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세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세상에서 10명을 만나게 되면 그 중 2명은 이유가 없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7명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며 1명만이 이유도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2명의 유형인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싫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 멀리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원망도 말고 복수도 말고 그저 흘려보내세요.
다섯 번째,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설령 그 사람들이 앞서 말한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를 해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의 마음을 깊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옆에서 밥을 먹고 있어도 당신과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는 순간에도 그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상대의 마음을 판단하거나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이나 선물을 몇 번 줬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경솔하게 판단해버리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말 때문에 상대를 판단하는 그런 행동 또한 조심해야 하는데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인지가 진실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를 판단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금묵자흑을 주의하세요. 앞으로는 사람을 가려 사귀셔야 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보들과 다투기 시작하면 나도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현명한 사람의 특징은 어리석은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똥파리 같은 사람이 꼬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노력을 해보세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산다. 동요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밭처럼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승리감을 맛볼진 모르겠지만 사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잃는다는 것의 의미는 상대를 적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도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처세술이라는 말이 괜히 있을까요? 유연함을 가져보세요. 여덟 번째,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편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나 불신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대화나 결정을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견이란 내 마음 속에 이미 답을 내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나의 내면이 고요해야 비로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옳은 인간 관계를 위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대화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는 척하지 말자. 간혹 책 한 권 읽는 것을 진리인 양 세상을 통달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을 강요하고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행동만큼 의미 없고 멍청한 짓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르는 것이 있고 이것을 인정할 때 성장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것은 가벼운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딱 좋습니다. 항상 아는 척하며 가벼운 사람들은 사실 주위에서 다 알고 있지만 애써 모른 척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틀린 것에 있어 관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리면 틀렸다고 비웃음치고 손가락질하기 바쁜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정녕 내가 주위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아는 척 하지 말고 그저 침묵하세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 말하고 모르니까 배우겠다 인정할 때 나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은 나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내가 작아지게 되면 타인을 만나도 주눅이 들어 상대에게 끌려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나서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며 자책하거나 실패한 결혼 생활을 후회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살게 되면 앞으로 한 발짝 내딛는 일도 거의 불가능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현재 내게 닥친 불행으로 영원히 내가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길 바랍니다.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 모든 인간이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후회만 하고 끝나는 사람과 후회를 배움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인데요. 성공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수로부터 배운다. 그러나 매번 실패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집착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아직 앞으로의 인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라 함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가족끼리는 가깝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적당히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부모, 자식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가족끼리는 너무 자주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그 이유와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이 영상을 통해 얻어보세요. 첫 번째, 가족이라 하더라도 너무 자주 만나지 마세요. 화목한 가정은 좋은 것이나 잦은 만남은 서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의존적이게 되면 어느 한쪽은 독립심을 잃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 한쪽이 무력하고 사고뭉치가 되면 화목했던 가정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실수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실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을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분명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친구라고 다를까요?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친구에게 말실수를 해서 상처를 주거나 반대로 친구에게 사소한 말로 상처받아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 한번 만나고 난 뒤에는 적당한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듯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주 봐도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인생의 큰 복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세상에 진짜 친구는 몇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오고 가는 말도 부드럽고 술자리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죠.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임을 알게 되는 방법은 내가 힘들 때 상대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형, 동생하며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거리를 두곤 합니다. 술이나 밥을 살 때 그렇게 빼지 않고 나오던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세상에 진정한 친구 셋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진정한 친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홀대하지 마세요.
현재 불행한 인생이라고 해서 영원히 불행하지 않고 지금 돈이 많다 해도 그 부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사정을 보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칭찬하지 말고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이 진실한지 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상대를 진실로 대했을 때 아무리 내가 그걸 숨기려고 해도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진심과 진심이 만났을 때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볼 때 그 주변 사람을 확인하세요. 결혼할 상대를 고를 때도 상대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남편감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고자 한다면 자식을 보고 임금을 알고 싶다면 그의 신하를 보라는 말처럼 상대의 주변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세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세상에서 10명을 만나게 되면 그중 2명은 이유가 없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7명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며 1명만이 이유도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2명의 유형인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싫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 멀리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원망도 말고 복수도 말고 그저 흘려보내세요. 5번째,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설령 그 사람들이 앞서 말한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를 해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사람의 마음을 깊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옆에서 밥을 먹고 있어도 당신과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는 순간에도 그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상대의 마음을 판단하거나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이나 선물을 몇 번 줬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경솔하게 판단해버리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말 때문에 상대를 판단하는 그런 행동 또한 조심해야 하는데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인지가 진실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를 판단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7번째, 금묵자흑을 주의하세요. 앞으로는 사람을 가려 사귀셔야 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보들과 다투기 시작하면 나도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현명한 사람의 특징은 어리석은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똥파리 같은 사람이 꼬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노력을 해보세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산다. 동요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밭처럼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승리감을 맛볼진 모르겠지만 사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잃는다는 것의 의미는 상대를 적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도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처세술이라는 말이 괜히 있을까요? 유연함을 가져보세요. 8번째,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편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나 불신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대화나 결정을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견이란 내 마음 속에 이미 답을 내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나의 내면이 고요해야 비로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옳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대화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번째, 아는 척하지 말자. 간혹 책 한 권 읽는 것을 진리인 양 세상을 통달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을 강요하고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행동만큼 의미 없고 멍청한 짓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르는 것이 있고 이것을 인정할 때 성장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것은 가벼운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딱 좋습니다. 항상 아는 척하며 가벼운 사람들은 사실 주위에서 다 알고 있지만 애써 모른 척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틀린 것에 있어 관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리면 틀렸다고 비웃음치고 손가락질하기 바쁜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정녕 내가 주위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아는 척 하지 말고 그저 침묵하세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 말하고 모르니까 배우겠다 인정할 때 나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은 나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내가 작아지게 되면 타인을 만나도 주눅이 들어 상대에게 끌려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나서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며 자책하거나 실패한 결혼 생활을 후회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살게 되면 앞으로 한 발짝 내딛는 일도 거의 불가능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현재 내게 닥친 불행으로 영원히 내가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길 바랍니다.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 모든 인간이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후회만 하고 끝나는 사람과 후회를 배움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인데요. 성공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수로부터 배운다. 그러나 매번 실패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집착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아직 앞으로의 인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얻은 지혜를 통해 여러분이 용기를 얻어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짧은 시간 동안 1600분 이상이 구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할 이 채널을 기대하시면서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미리 구독해 보세요. 물론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